남편 당근의 비밀 2탄. 이번 한 번만 더 믿기로 했다. 나는 결국 이번 한 번만 더 믿기로 했다. 아니, 믿는 척하기로 했다. 가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흥신소에 맡길까도 수십 번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대놓고 들켰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당분간은 안 만날 거라는 계산이 들었다. 증거를 잡는 건 아마 한동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건 조건이 있었다. 아침, 저녁으로 내 앞에서 휴대폰 검사를 받을 것. 남편은 별다른 저항 없이 알겠다고 했다. 순순한 표정이었지만 나는 안다. 정말 바람을 피울 마음이 있다면 휴대폰을 2대 쓰면 그만이라는 걸. 검사니 뭐니 결국 내가 안심하기 위한 위안일 뿐이다. 그 이후로 우리 집의 공기는 이상하게 변했다. 식탁에 앉아도 대화는 길어지지 않는다. 내 눈은 자꾸 남편의 얼굴과 손을 번갈아 본다. 그 손이, 그 눈빛이 어디를 다녀온 건지, 누구를 떠올리는 건지 계속 의심하게 된다. 그 의심은 정말 무섭게도 일상이 되었다. 남편이 퇴근 후 늦게 들어오면 그날은 숨이 가빠진다. 화장실에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는 순간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뛴다. 심장이 뛴다는 건 내가 아직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일까? 아니면 그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일까? 나는 그에게 위치 추적 어플을 깔게 했다. 하루 종일, 가끔은 미친 사람처럼 앱을 들여다본다. 그의 동선이 곧 내 하루의 흐름이 되어버렸다. 그가 회사에 있는지, 이동 중인지, 잠깐 멈춘 곳이 어디인지, 마치 내가 숨 쉬듯 그의 위치를 확인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모든 걸 하고 있는데도 안심이 되지 않는다. 마치 구멍난 그릇에 물을 붓는 기분이다.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다시 채워도 새어나가 버린다. 남편만 보면 속상하다. 심장이 미묘하게 저리다. 그리고 아이에게도 너무 미안하다. 내 표정이 계속 어둡다는 걸 아이가 가장 먼저 알아챘다. 엄마, 웃어. 5살짜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내 가슴을 찢어놓는다. 아이는 모른다. 아니, 아이는 이미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 엄마 아빠 사이에 흐르는 이 싸늘한 공기를. 시어머니는 전혀 내 편이 아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바람 피운 거라 하냐? 며 화를 낸다. 나는 속으로 어머니도 예전에 있었던 일 아시잖아요. 라고 외친다. 그때도, 이번에도 어머니의 대답은 늘 같았다. 그건 그냥 네가 오해하는 것뿐이야. 내가 믿질 않으니 불화가 생기는 거다. 알겠니? 젊은 애가 어째 저런지 몰라.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어머니는 모른다. 나는 결혼 전부터 2번이나 그를 용서했다. 어머님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대 파혼을 하니 어쩌니 워낙 시끄러웠으니. 그리고 이번에 3번째. 용서는 마치 빛 같았다. 받아주면 상대는 이번에도 괜찮구나 하고 더 가벼워진다. 나는 그 빚을 탕감해주고 싶었지만 빚더미는 쌓여만 갔다. 나는 지금 매일 묻는다. 이 사람과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아니, 그 전에 내가 이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웃음이 사라진 부부, 의심이 일상이 된 결혼,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라는 아이. 나는 답을 찾고 싶다. 하지만 그 답은 이 사람의 휴대폰 속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있을 것이다.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존재의 문제다. 그와의 결혼은 어쩌면 이미 끝났을지도 모른다. 남편의 이야기. 그래, 들켰다. 그래. 아무리 치밀하게 한다고 해도 인생이라는 게 한 번쯤은 삐끗하게 돼 있다. 그 순간이 이번이었다. 그런데 나도 억울한 게 있다. 바람? 맞다. 하지만 집에 소홀한 적 한 번도 없었다. 생활비 꼬박꼬박 줬고 아이랑 놀아줬고 집안일도 도왔다. 술 마시고 들어와서 행패 부린 적도 없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건 물론이고 아빠로서도 괜찮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나를 죄인 취급해야 하나? 거기다 아직 아내의 의심뿐. 아직 제대로 들킨 것도 아니다. 아내는 이번 한 번만 더 믿겠다고 했다. 믿어야지. 증거도 없으니. 내 입장에서는 감사할 뿐. 조건은 아침, 저녁으로 휴대폰 검사. 웃겼다. 그걸로 뭐가 바뀌나? 바람 피울 놈은 2대 쓰면 그만이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다. 하지만 지금은 조용히 할 때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으니 당분간은 절대 티를 내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이 집이 유지된다. 사실 그 여자, 처음엔 그냥 가벼운 감정이었다.
당근 거래로 시작해서 몇 번 얼굴을 받고 집에서 받지 못하던 관심과 웃음을 줬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게 전부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내가 누군가의 남자가 된 기분. 아내. 그녀는 늘 바쁘고 피곤하고 아이한테만 온 마음을 준다. 나한테는 요구만 있었다. 생활비 더 줘라. 집안일 도와라. 말 좀 들어라. 정작 나를 남자로 보던 시절은 오래전에 끝났다. 그래서 그 여자한테 간 거다. 그녀는 나를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내 얘기를 들어주고 칭찬해주고 오빠라는 한마디로 내 하루를 버티게 했다.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난 가정에 하나도 소홀하지 않았는데. 아내는 내 휴대폰을 뒤지고 위치 추적 앱까지 깔았다. 웃기게도 난 그게 편하다. 오히려 아내가 나를 지켜본다는 건 아직 나를 붙잡고 있다는 뜻이니까. 완전히 놓아버린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건 아는지 모르겠다. 우리 회사 영업부 김대리가 알려준 위치 추적 어플 위치 임의로 바꾸는 방법. 우리 회사 영업사원들은 회사에서 지급한 영업용 휴대폰에 다 위치 추적 어플이 깔려있거든. 가끔 몰래 사우나 갈 때 위치 임의로 바꿔놓고 간다더라.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 방법이래. 아침 저녁 휴대폰 검사? 그래, 해라. 회사에서 쓰는 업무폰을 하나 더 쓰면 되는 거고 메신저나 SNS 말고 전혀 의심 안 가는 방법은 널렸다. 세상엔 바람 피우는 법이 100가지가 넘는다. 네이버 카페에 있는 선배님들이 다 알려주시거든. 그걸 모르는 건 아내뿐이다. 우리 엄마는 역시 나를 두둔해줬다. 아내가 뭐라고 하든 아니라잖아 로 끝냈다. 예전에 있었던 일도 실수로 덮어줬다. 솔직히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진짜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난 어머니를 설득하는데 더 신경을 쓴다. 아내보다 어머니가 내 편에 서 있는 게 결국 이 집을 지키는 방패니까. 엄마 땡큐. 아이 얘기는 좀 다르다. 아이가 엄마 웃어 라고 한다는 얘기를 아내한테 들었다. 그 순간 조금 찔렸다. 아이가 웃는 집에서 자라야 한다는 건 나도 안다. 그런데 내가 뭘 어쩌란 건가. 나도 웃고 싶었다. 하지만 웃음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서 나를 웃게 한 건 이제 거의 없다. 나는 이제 전략적으로 움직이려고 한다. 아내가 나를 믿는 척할 때 나도 믿을 수 있게 행동 거다. 당분간은 말이다. 그게 서로 살아가는 방법이니까. 사랑? 그건 이미 변질됐다. 남은 건 책임과 습관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 습관을 유지할 생각이다. 왜냐면 집을 지키는 게 결국 내 이미지와 내 삶을 지키는 일이니까. 그 여자와는? 모른다. 아마 잠잠해질 때까지 연락하지 않겠지만 완전히 끝내진 않을 거다. 언젠가 기회가 오면 다시 그 달콤함을 맛볼지도 모른다. 뭐 꼭 그 여자가 아니라도 상관없지만 그 여자는 나를 최고로 만들어줬다. 행복했다. 그게 나다. 그리고 많은 남자들이 그렇다. 단지 안 들키는 놈이 살아남는 거다. 상가녀의 이야기. 침묵의 거래. 그날 이후로 내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 여자가 아내가 날 봤다. 정확히 말하면 나를 알아봤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그녀의 눈빛은 살기 그 자체였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눈빛 하나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다. 처음엔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남자 아니, 오빠는 치밀했고 나도 조심했다. 우리 둘만의 시간은 짧았지만 강렬했고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인간의 촉이라는 게 무섭다. 그의 아내는 이미 모든 걸 느끼고 있었다. 그날 거래 장소에 나타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을 거다. 나는 당근을 탈퇴했다. 그게 첫 번째 조치였다. 거래 앱은 내 숨구멍이었다. 남편 모르게 용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이제 그 숨구멍마저 막혔다. 아이 이름으로 다시 가입을 할까 했지만 혹시나 거래하러 갔다가 내 사랑의 아내를 만나게 될까봐 두려웠다. 남편? 그 사람은 내가 뭘 하는지 전혀 관심 없다.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몰라도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그 영역에서 내가 살아왔고 그 안에서 오빠를 만났다. 아, 남편이 유일하게 나한테 관심 있는 게 있다. 내가 돈 쓰는 거, 휴대폰에 결제 알람이 갈 때는 귀신같이 쳐다보고 전화가 온다. 내가 뭐 물어본다고 보낸 카톡은 하루 종일 읽지 않으면서 아내가 나타난 후 오빠는 연락을 줄였다. 예전 같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던 사람이 이젠 이틀, 사흘이 지나서야 겨우 한 번 연락한다. 그것도 회사 전화로. 그마저도 조심스럽게
짧게 괜찮아? 그 한마디 그게 다였다. 나는 그게 더 무서웠다. 오빠가 날 버릴 수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으니까. 아니, 어쩌면 이미 버린 건지도 모른다. 아내한테 들켰으니 이제 나는 위험한 존재다. 오빠가 집을 잃지 않으려면 나를 지워야 한다. 그렇다고 내가 먼저 포기할 순 없다. 왜냐면 난 이 관계에서 너무 많은 걸 걸었다. 마음만이 아니다. 내 자존심, 내 도망칠 구멍, 그리고 남편이 모르는 나의 또 다른 인생의 일부. 그와의 관계는 내가 모르는 즐거움의 세계를 알게 했다. 난 그를 만나고 비로소 진정한 여자가 되었다. 문제는 아내다. 그 여자는 단순한 질투녀가 아니다. 그녀는 끝까지 확인하고야 마는 타입이다. 흥신소에 맡길까도 생각했을 거다. 아니, 어쩌면 이미 맡겼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사라지는 척을 해야 한다. 그녀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그게 살 길이다. 남편한테는 더 잘해야 한다. 평소보다 살갑게, 눈치 보며 혹시라도 휴대폰을 뒤질 수 있으니 단 하나의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심지어 오빠의 번호도 지웠다. 외워버린 번호지만 기록은 남기지 않는다. 밤이 되면 휴대폰을 꼭 쥐고 있다. 내 사랑 오빠는 절대 그 시간에는 문자를 보내지 않지만 그래도 불안하다. 혹시나 휴대폰에 알람이 울리면 심장이 터질 듯 뛰지만 표정은 아무렇지 않게 유지한다. 남편이 내 표정을 살피는 걸 느끼면 일부러 미소를 지어 보인다. 그게 내 생존법이다. 솔직히 말하면 이 관계가 오래갈 거라는 기대는 없다. 오빠는 결국 자기 집을 지킬 거고 나는 그 자리에 영원히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나도 안다. 우린 다시 만날 거라는 걸. 왜냐면 그 달콤함은 너무 강렬해서 한번 맛본 사람은 절대 잊을 수 없으니까. 물론 나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까지 난 잠잠할 거다. 마치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게 나의 침묵의 거래다.